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해화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월 달에 풍월주를 시작으로 했었던 단관, 그 10번째 단관이 바로 랭보라는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공부방송을 하기 위해서 랭보 장인 한 명과 랭보를 만든 사람 이렇게 부르자. 바로 정동화, 대학로의 꽃이며 무대 위에서 한 명의 아티스트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명의 배우와 한 명의 작곡가를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소리 지르면서 이 두 분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우리 이 카메라 보시면서 두 분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랭보에서 랭보 역할을 맡고 있는 정동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랭보의 작곡가 민찬홍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초반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두 분이 오셔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 건반을 있고 혹시 랭보의 어떤 상징적인 음악의 어떤 이 BGM 같은 거 하나 좀 깔아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약간 라디오 진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동화 배우님이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마디 깔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샤를레비의 푸른밤 정동화입니다. 오늘은 추운 수능 날이었죠. 네, 오늘 또 수능을 보느라 고생하신 고3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았고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네요. 잘했어.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롱패딩 장롱에서 꺼내서 잘 입어주시고 목도리 항상 잊지 마시고 장갑도 잊지 마시고 항상 곁에서 제가 집에 지금 바둑이가 있어요. 우리 바둑이 먹을 거 줄까? 자, 한 입에 이 추운 겨울 여러분들 뮤지컬 랭보 샤를레빌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깊어가는 가을밤 뮤지컬 랭보에서 들려드립니다. 랭보 공부방송.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랭보를 봐봐요. 근데 이게 방금 라디오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랭보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 재연이 제가 어떻게 리뷰를 했냐면 초연 때는 왠지 약간 파스텔 톤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재연 때는 약간 초연 때보다는 좀 거칠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고 그때 리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네, 이번에. 근데 작곡가님도 혹시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또 보셨을 거고 약간 바뀐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작곡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초연 때는 조금 서정적인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맞네, 내가 잘 맞네.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랭보와 베를렌느의 또 들라의 그 내면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강조되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약간 디테일들의 수정과 변화들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적으로 감정이 깊어지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조금 더 드라마틱하고 조금 더 감정의 깊이들이 조금 더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재연에서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비교적 되게 잘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자, 이제 개인적인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이렇게 막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질문 위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작곡가님과 동아 배우님의 랭보 넘버 중 최애가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인데 초록이 그냥 그 랭보를 추억하기에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개인적인 제 느낌에 닿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또 개인적으로 또 노래를 부를 때 좋은 거는 또 취한배. 전 취한배 음악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노래 그냥 노래만으로? 노래만으로는 취한배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가장 이 랭보와 어울리는 그런 최애 넘버라고 한다면 아마 초록. 저는 그래요. 작곡가님의 최애 넘버는? 저는 제가 최애 넘버를 제가 직접 선택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 제가 곡을 썼기 때문에
대신 이 랭고라는 작품을 쓰면서 처음에 랭고의 음악은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라고 느낌을 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곡을 쓰고 이런 분위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딱 저한테 느낌을 강하게 딱 줬던 곡이 있어요. 그게 하얀 달이라는 굉장히 초반에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그 시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곡으로 풀어내면서 이런 느낌들을 작품 전반에 걸쳐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이 작품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그런 넘버인 것 같아요. 다시 또 질문. 동아 배우님 술 뿜을 때 어쩜 그렇게 분수처럼 뿜어요?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네요. 진짜요? 전 이런 질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신선한 질문. 네. 사실 이 비난시 장면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이 시 구절들이 네네. 그래서 약간 폭주 기관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호흡이 끊기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이 안에 열을 가득 담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호흡의 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좀 격렬한 장면이어서 그 장면을 이제 할 때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그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한 번 시작해서 거기까지 쭉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분수처럼 나오나 봐요. 압생트라는 술인데 되게 독한 술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독주라고 생각한 거죠. 자, 제이나인 씨가 질문하신 건데 비난식 때 랭보가 베를렌느한테도 총을 겨누고 자기 자신한테도 겨누는데 그때 랭보의 마음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협박이 안 통하면 협박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정말 그 사람한테 뭘 원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협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협박이 안 통하면 나에게 칼을 대는 거죠. 이래도 이게 최고의 협박인 거죠. 더 큰 협박인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생 랭보는 이 작품 안에서 이해받기를 원하거든요. 내 시에 대해서, 내 세계관에 대해서 자기 작품 세계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그 유일하게 이해한 사람이 이제 베를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를렌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망상이라고. 그래 버리니까 너 정말 이해 못한 거야? 이거 이해 못해? 근데 계속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이해 못해? 더 큰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보는데 관객 입장에서 보면 저는 랭보가 너무 애가 이게 천재인데 너무 애가 거칠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베를렌느가 저는 좀 불쌍해 보여요. 원래 베를렌느가 사실은 더 감정이입하기 더 쉬워요. 봤을 때. 왜냐면 베를렌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천재를 보고 일반인을 봤을 때 천재는 천재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감정을 투영하는 쪽은 일반인 쪽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렇죠, 공연을 보거나 어떤 영화나 뭘 봤을 때 그럼 천재는 그냥 잠깐 천재구나고 쟤는 원래 좀 이상하네. 다른 애야. 천재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일반인의 마음에 사실은 투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를렌느가 더 안타까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베를렌느가 더 안타깝고 그 안에 그 저변은 더 들라이가 더 안타깝거든요. 작곡가님은요? 랭보는 사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베를렌느 한 명밖에 없고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 순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한 명마저도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간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절망감은 또 그 외로움은 또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지만 뭐 굉장히 커다란 외로움과 고집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을까. 회전러들 사이에서 누가 악마인가는 아직도 논란 중인데요. 배우님들은 랭보가 악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베를렌느한테 들라이가 찾아가서 랭보가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베를렌느가 랭보가 악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배우 정동아 배우의 생각? 혹시 다른 배우들의 생각을 들으신 적 있으면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 작곡가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악마라는 게 사실 되게 절대적이라기보다 좀 상대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그렇죠. 베를렌느 입장에서는 충분히 악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났고 열등감도 느꼈을 테고 시적으로, 예술가적으로.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도 상처도 주고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시를 향해서 달려갔었던 그 삶은
예술가로서의 성장한 삶일 수도 있지만 베를렌? 베를린이다. 근데 일반 그냥 정상인이라기보다 그냥 그 그냥 사회에 시대에 그냥 자연인으로 봤을 땐 삶이 망가진 거거든요. 랭보 때문에. 랭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악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저 스스로는 악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시 어구들이 막 떠오르고 상상도 못한 그런 색감들의 문체들을 써 뱉으니까 나는 그냥 한 건데 이제 그쪽 문단에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성공한 베를레르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어린 친구가. 근데 저는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악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악마, 천사 둘 중에 따지자면 전 천사라고 생각하는 게 천사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냥 저는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닌가. 랭고는 아름다운 악마가 아닐까? 아름다운.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베를렌느가 사실은 랭고를 따라가지 않아도 됐던 거잖아요. 같이 떠나지 않아도 됐었는데 베를렌느도 자신의 의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랭고는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악마적인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도 맞지만 정말 절대적인 정말 외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렌느가 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더 악마이고 천사이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정동아 배우님 비난시에서 영원한 고통이다 생략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의도하고 생각한 거 아니고 어떤 날은 제가 저도 모르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자, 랭보에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들라이가 내가 있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들라이를 가만히 쳐다보시는데 어떤 마음이신가요? 위로가 되진 못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내가 있잖아 그러면은 안도가 되거나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랭보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승희님께서 질문하신 거. 절대 자살 따윈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랭보 본인에게 하는 말일까요? 만약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면 마지막 장면 절벽의 랭보는 자살이 아닌 새로운 세계, 지금과는 다른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일까요? 이것도 제가 초연 때도 이것도 제 개인적인 디테일이긴 한데 원래는 그냥 제자리 서서 아웃이에요. 근데 저는 뛰어내리는 이제 모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도 뭐 천사 악마 그 얘기처럼 내가 봤을 땐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땐 자살인 거죠. 뭔지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작곡가님, 네. 방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죽음, 자살, 뭐 아니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 뭐 이런 거.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혹시 예술가라서 이 랭보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랭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보면 죽은 거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랭보 후기 중에 그분은 브로의 후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랭보의 어떤 서사 이런 것들에 부족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랭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이제 베를렌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시 쓰는 것만 집중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태도가 이렇게 바뀌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한테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나도 봤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랭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동의 해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랭보다운 것 같아요. 사실 나란이라는 노래에서 그게 사실 나란이가 이제 저희가 에필로그로 바뀌면서 약간 판타지 장면으로 아예 바뀌었어요. 이 문제에서 원래는 그게 영원이라는 엔딩송 전에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예 에필로그로 빠졌는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다시 날아올라 지팡오란 천국으로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나란이란 가사가 저의 그 마지막 모션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공연 볼 때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서 가사가 탁탁 바뀌어. 자, 작곡가님께 관대에서 정동아, 애녹, 이용규 배우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넘버를 말해주셨는데 다른 배우님들에게 잘 어울리는 넘버. 먼저 우리 저기 랭보부터 할까요?
동화 배우님은 초록을 네. 선택을 했고 그 목소리가 좀 달콤한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초록을 부를 때 이 노래의 분위기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소 배우님은 하얀 달 조금 약간 로맨틱한 느낌 목소리에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하얀 달 할 때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네. 백형은 형훈 씨는 영원히 형훈 어, 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형훈 씨는 좀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이 스케일이 큰 그런 또 그 보이스와 또 네.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베를렌네들은요? 벨렌네들은 에녹 배우한테 그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네 에녹 배우님은 높은 탑의 노래. 에녹 배우님 좀 되게 힘 있는 목소리여가지고 그 노래의 드라마틱함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상윤 배우님은 오만의 목소리. 네. 약간 그 딱딱 생각이 있으십니다. 이제 좀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이라서. 상윤 배우는 왜? 상윤 배우님은 클래식한 중후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만의 목소리의 그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종구 배우님은 하늘의 지붕에 할 때 그 표현들 그 외로움과 또 막 그 굉장히 복잡한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김재범 맞아. 계시고요. 검시. 김재범 배우님하고 저는 근데 김재범 배우님하고 정의재 배우님하고 공통이에요. 들라에랑 저기 베를렌데 공통이에요. 네네. 어떤 두 사람의 듀엣이거든요. 그게 내 마음에 내리는 눈물이라고 아. 1번 넘버인데 네. 그 노래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요. 분위기가. 근데 그 재범 배우님의 분위기 그리고 의재 씨의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냉미남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또 들라에 또 누구 있지?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 때 이용규 배우님 경우에는 니나의 대답 때 그 또 너무 이 절절한 그 감정 표현이 너무 좋아서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기범 배우님은 굉장히 좀 샤프하면서도 좀 뭐랄까 또 약간 좀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험들 리프라이즈 부를 때 그 적막한 그 표현들 그런 것들도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 잘 소화를 하세요. 모든 전 넘버를 다 소화를 잘 하시는데 다 잘 소화한다는 그냥- 전제 하에 우리가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근데 그 또 자기만의 캐릭터와 목소리와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번 제가 찾아봤고요. 예. 평소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혹시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미리 좀 깊이 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우리 동아배님 초록 얘기해서 아까 우리 방송 한창 키기 전에 그 초록은 좀 부드럽게 부르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걸 제가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